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평범하게 태어나도 자기 인생 목표를 공부 쪽으로 잡았다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왜 독서를 하면은 얻는 이익이 뭐예요? 독서를 하면은 독서를 하면 얻는 이익이 뭐냐면 지적인 그런 일을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지적인 일 많지. 지식인 뭐좀 지적인 일이라는 게 정치나 사법이나 판검사를 한다든가 변호사를 한다든가 의사를 한다든가 변리사를 한다 세무사를 한다든가 이게 다 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글 공부해 가지고선 되는 자리죠. 그런 자리가 이제 대체로 선망하는 직업군이죠. 고소득 전문직 그런 거잖아요. 그랬던 좀 거기서 좀 똑똑하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잘 된다 그러면은 국가의 나라의 일을 하죠. 그래서 청와대 뭐 비서관이나 수석 비서관 이런 일도 할 수 있죠. 그게 다 지적인 분야잖아요. 그 지적인. 물론 이제 거기 가는 것도 줄만 잘 타면 갈 수는 있는데 대체로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독서는 이제 자기 자아 실현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렇죠. 음, 의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공부의 의지. 공부의 의지력이 상당히 기르기가 힘들죠. 예. 책을 펴놓고선 2시간 읽으라 그러면 힘들죠. 근데 어린 나이일 때 좀 책 읽는 거에 유독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책을 읽죠.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책을 봐. 집에 이렇게 책 같은 거 있으면 본다. 부모님이 이제 책장을 해놓고선 부모님이 보면 애들도 궁금해서 호기심에 꺼내서 봐. 내 애들 보는 책을 이렇게 해놓죠. 해놓은 게 이제 취미생활에 해당하는 책도 꽂아놓고 글짓기 한 책도 꽂아놓고 그건 뭐 있어요? 세계문학 정집에서 동화 이솝 이야기 이런 거 그건 이제 그런 책이죠. 또 뭐예요? 학습 대백과라고 이렇게 좀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책을 보면 애들도 흉내를 낸다고. 그럼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지구력이라는 게 생겨. 독서를 하는데 지구력이 생겨. 그래서 보통 꼬마애가 책 보라 그러면 한 40분을 못 보는데 어떤 꼬마애는 책을 보려면 한 2시간, 3시간을 봐 혼자서.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좀 어린 나이 때 좀 들여놓으면 어때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책을 장시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의지력이 그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독서하는 데 들어가는 지구력이 길러져. 그래서 2시간, 3시간도 혼자 봐. 혼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글에 익숙해지는 친구들이 있어. 글에 익숙해져. 그래서 뭐 그 뭐 세계 문학 전집이니 아니면은 뭐 전래동화니 만화책이니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재미 들리는 친구들은 또 그런 책만 좋아해. 그러다가 이제 대백과사전, 학습 대백과사전 있죠.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는 어때요? 그거 보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야. 꼬마애가. 재밌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읽으면서 막 그 내용을 막 이해를 해.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조숙한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적으로 그 공부하는 지구력이 생겨져. 그래서 생각을 2시간 할 거를 3시간 하고 3시간 할 걸 4시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지그시 앉아서 책 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기초에 해당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4~5살 정도 되면은 이제 나도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 취직 공부를 하자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수능 때도 공부를 하지만 뭐 밥벌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직할 때 공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취직할 때 그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좀 지구력을 좀 키워야 돼. 그 다음에 리니지에서 하는 그런 경험치를 쌓아서 지력, 사고력을 좀 높여 놔야 돼. 이게 그걸 높이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좀 힘들어. 근데 그걸 억지로 높이려고 그러면 어때요? 책 보는 게 독서하는 게 글 공부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렇죠?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사람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하거나 뭐 좀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사색하고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 그래 그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한다, 뭐 공부를 한다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몬스터 잡기가 쉽잖아요. 지식을 흡수하는 게 쉽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고력을 높이려면은 문학 작품보다는 그러니까 그 문예보다는 학습 대회과 사전을 많이 봐야 돼. 그러니까 글쓰기 한글을 많이 봐야 돼. 글쓰기 한글은 제가 전 방송에서 설명을 했죠. 이쪽에 있는 거. 글쓰기 한 글을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 사고력이 높아져. 여러분 시를 많이 읽었다고 해서 사고력이 높아져요? 안 그래. 시나 소설을 많이 읽으면은 그냥 즐거운 거지. 그냥 취미 생활이야 말 그대로 순수하게. 취미 생활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느끼는 책 읽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글쓰기 한 책을 봐도 재미가 있고 글짓기 한 책을 보더라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재미의 종류가 달라. 알매 쾌락이고 뭘 알게 돼서 깨우치게 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고 뭐 이렇게 멋진 시나 뭐 아주 감동을 받는 뭐 소설이나 뭐 유쾌한 영화나 여기서 받는 재미랑은 또 달라. 또 다르다고. 그렇죠? 근데
이쪽 재미는 금방 느껴지는데, 글짓기 한 글을 보는 재미는 금방 느껴지는데, 글쓰기 한 글의 재미는, 그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야지 이제 재미를 느껴져. 그렇죠. 근데 재밌을 정도로 되면요, 그게 굉장히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야. 공부가 재밌다. 어? 글쓰기 한 글을 읽는 게 재밌다라고 느낄 그런 때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레벨이 굉장히 고레벨이 되어 있는 상태야.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있어. 어. 그러니까 글쓰기 한 글을 읽는 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그 사람은 사고력이 굉장히 좀 많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상태라고. 저기 미국에서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 미국인 그 여자가 쓴 책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타이거맘이야. 타이거맘. 자, 그죠? 타이거마들에서 이게 누구냐면은 어, 중국계 미국인인 에이미 추아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 에이미 추아라는 교수가 있어요. 중국계 미국인. 에이미 추아라는 그 교수는 자기 딸을 타이거맘, 호랑이 엄마처럼 그 훈육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빡세게, 너 공부 안 해? 공부 이 시간 동안에 집 밖에 못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랑이 엄마처럼 그렇게 애를 교육을 시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뭐냐면 뭐든지 잘할 때 재미가 있는 거지 잘하기 전까지는 재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잘하는 단계까지 오면은 재미를 느끼는데, 잘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재미를 느낄래야 느낄 수 없다라는 게 이 에이미 추아의 주장이야. 그래서 자기 딸내미를 공부를 시키는데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재미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을 단계까지는 엄청 이제 타이거맘으로 해가지고 엄청 애를 잡듯이 해가지고 엄격하게 해가지고 재미를 느낄 단계까지는 호랑이 엄마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 에이미 추아 교수의 그 자녀 교육 철학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보고. 근데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자녀를 망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에이미 추아 교수는 어때요? 자기 애를 타이거맘 교육 방식으로 했는데 얘가 진짜 얘가 원하는 대로 컸어. 진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공부 성적도 되게 좋고 뭐 공부도 되게 뛰어나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뭐 나는 성공시켰는데, 난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시켰는데. 그래서 나는 이 자녀 교육 방식이 이게 난 좋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이제 아다리가 잘 되면은 그 방식이 좋을 때도 있고, 아다리가 안 되면 오히려 애가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제가 이제 70년대생인데 우리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애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이 이 타이거만 방식이었어.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도 억지로 시켜. 몇 시간까지 자율학습도 시키고 뭐 이래서. 그렇죠. 그렇게 시키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선 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사가 됐어. 교사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 방식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했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육 방식하고 에이미 추하 우리 옛날에 우리 가르치던 선생님이 가르치던 그런 교육 방식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럼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이쪽이야. 애들을 그렇게 때려잡듯이 공부를 시키는 거는 좀 반대야. 좀 반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을 낳는다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아니면 그런 방식은 좀 오히려 애를 삐뚤어지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자녀 교육 철학은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는 확실해. 뭐가 확실하냐면 잘해야 재밌어. 잘해야. 어느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재밌어. 근데 그 재밌는 단계까지 가면은 공부하는데 그 의지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거랑 재미를 느껴서 공부하는 단계에 온 사람하고 공부하는 거랑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든 2시간을 채우려고 책상에 앉아 있는 친구랑 그냥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한 2~3시간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달라요? 정신적 부담에서 다르지. 그잖아요. 정신적인 부담에서. 정신적인 심적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공부하는 친구는 어때요? 10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벌써 뒤에 쌀감 하나를 지고 달리는 거야. 근데 부담감이 없이 뛰는 사람은 1000m 달리는데 쌀감을 안 뛰고 그냥 맨몸으로 뛰는 거죠. 얘는 쌀감을 지고 뛰고 얘는 안 지고 뛰고. 당연히 쌀감 안 지는 애들이니까 훨씬 1000m 너끈히 뛰죠. 그러니까 지구력이 덜 필요하다, 덜 소요된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느 레벨까지는 힘들어. 공부가 재밌다고 느낄 단계까지 올리기가 힘들다고. 근데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 좀 들여놓으면은 좀 쉽죠. 네. 그렇다고 조기 교육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책을 접하는 친구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좀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접하면서 계속 책을 본다는 건 뭐냐면 걔가 그쪽으로 어느 때 적성에 맞다는 거거든. 재미도 있고. 그렇죠. 아니, 재미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든지 잘하는 단계, 잘하는 레벨까지 끌어올리는 그 과정은요, 힘겨워요. 근데 힘겨운데, 인위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타이거맘 교육 스타일이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게 됐어. 그런 친구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누가 시켜서 책 보는 친구들이 아니야. 그런 친구들. 꼬마 애들도 보면은 지가 책 읽는 걸 좋아해.
혼자서 책 꺼내서 봐. 뭐 또 혼자 공부하고, 혼자 학교에서 선생님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들으면 혼자 공부하고. 그런 지적인 것에 적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은 이 단계, 공부로의 재미를 느끼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편하게 도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그 다음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갔다면 벌써 이제 학습 능력이 높아진 상태에다가 그 공부하는 지구력도 길러져 있고 또 뭐랄까 그런 습관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 근데 그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레벨까지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게 안 생기니까 억지로 해도 그 단계까지 올리려고 어떻게 돼요? 의지력으로 끌고 가는 거지, 의지력. 그래서 의지력 끌고 가기 위해서 반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졸리면은 졸리는 것도 참으면서 공부하잖아. 근데 그런 방식은 가장 하책에 속하죠. 상중 하책에서 하지 하책에 속하죠. 억지로 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거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고시원생들 이렇게 보면은 고시 합격한 친구들이 있죠. 고시 합격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뭐냐면 난 이 법학 법 법학 그 법서를 본 게 지긋지긋하다고서 나중에 자기 합격한 다음에 불태워버려. 논더리가 난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막 속이 올라올 것 같고 막 그래. 그 친구는 어때요? 의지력으로 붙은 거야, 의지력으로. 진짜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힘겹게 붙은 거야. 근데 보통 이제 고시를 이렇게 좀 수월하게 붙은 친구들은 뭐 그거 끝났으면 또 다른 거 공부 또 하잖아. 근데 이 친구는 사법시험 합격하면서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야. 왜 진이 다 빠졌어요? 강한 의지로 어거지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친구라서 그래. 어거지로. 그러니까 자기 있는 힘을 쥐어짜가지고선 극한의 극기력을 발휘해서 붙은 친구야. 그 친구가 나중에 합격하면은 책을 막 찢어버리고 불사질러. 어휴, 넌더리가 난다 그러면서 합격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책을 고시를 수월하게 붙은 친구들은 그리고 나서도 또 공부 또 다른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데 그렇게 넌더리를 안 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법시험 합격생 중에서도 저는 극기력으로 뭐 공부에 붙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미련해 보이잖아. 참 미련해. 안 그래? 난 그렇게 보이던데 굉장히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렇다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검사들하고 무슨 학술 대회 할 때 이제 하고선 뒷자리에서 호프를 마신 적이 있어. 근데 검사들 이렇게 얼굴 보면 대학생 같아. 나 현직 검사들이거든. 현직 검사들인데 얼굴이 굉장히 뭐랄까 관상학적으로 보면 맑아. 그리고 굉장히 좀 순해 보이고 순수해 보여. 요즘 검찰이 욕을 많이 먹는데 검사들 개개인을 보면요 사람 괜찮아요.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마귀처럼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인상이 날카롭게 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 보면 대학생 같아. 나하고 좀 이미지가 비슷해. 그렇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극기심으로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 같지 않아? 그 아주 쥐어짜가지고 자기 온 뭐 이렇게 의지력을 쥐어짜가지고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검사된 사람 같지 않아. 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고 공부 잘하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더라고. 어거지로 공부하는 극기력으로 합격한 친구랑 그냥 순하게 편안하게 합격한 사람하고는 좀 달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느낌이 와. 만나서 몇 마디 얘기 나누고 그 사람들 뭐 이렇게 관상이라니까 일단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고시 합격한다음에도 공부 또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미 진을 다 빼놓은 사람 어때요? 더 이상 공부하는 게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시 합격하고 나서도 또 공부할 게 또 있어. 세상은요 공부할 게 계속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그래서 진이 빠진 사람은 요만큼 공부한 걸로 이제 그걸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면은 고시 합격하고 나서도 또 성적이 좋고 뭐 좀 애가 똑똑하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뭐 검찰 연구관 뭐 사법정책 연구관 뭐 이런 데 가서 또 거기서 뭐 이렇게 논문 쓰고 그래. 논문 써서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들은 검찰 조직 안에서도 엘리트들이야. 그 엘리트 모아놓은 중에서도 또 엘리트가 있잖아요. 그 엘리트 애들 보면은 편안해. 얼굴이 편안하고 뭐 이렇게 뭐 공부를 하면 넌더리가 나가지고 뭐 진을 다 뺐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합격을 하더라도 수월하게 합격하고 또 그 에너지가 남는 친구가 있고 진을 다 빼고선 붙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27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